자, 이번 시간에는 절대 연령에 대해서 학습해 봅시다.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단원 이름이 지구의 역사 단원이죠. 지구의 역사. 자,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말했죠. 그 암석에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이렇게 있는데, 물론 뭐 다 어느 정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추론은 할 수 있지만, 제일 그게 역사가 잘 남아있는 암석이 퇴적암이라고 했고, 이 퇴적암, 그러니까 지층의 나이를 알아내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했죠. 퇴적암에 보면은 뭐 다양한 연흔, 사층리, 점이층리 이런 구조도 남아있고, 특히 화석이 퇴적암에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암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령의 두 가지가 있었죠. 상대 연령, 절대 연령. 근데 이제 상대 연령은 뭐였어요? 그 지층의 선후 관계, 그러니까 어떤 지층이 먼저 생성되었나 상대적으로 따지는 거였죠.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지사법칙 5가지, 그렇죠? 수평퇴적의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 동물군 퇴적의 법칙, 관입의 법칙, 부정합의 법칙,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 해봤잖아요. 뭐가 먼저 생겼나 요거를 따져봤었고요, 그죠? 거기다 플러스 다른 지역이랑 같이 비교하는 작업, 그거를 이제 대비라고 했죠. 그거까지 해서 지층이 뭐가 먼저 생성되었나를 넓은 지역에 적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비에는 뭐라고 했었죠? 암상에 의한 대비랑 화석에 의한 대비가 있는데, 화석에 의한 대비에서는 이제 표준 화석 쓴다고 했죠. 표준 화석 쓴다고 했고, 암상에 의한 대비할 때는 이제 건층, 그러니까 열쇠층 쓴다고 했었죠. 응회암 이런 거요. 네, 이번 시간에 배울 건 이제 절대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생겼냐 그게 아니고 이 지층이 몇 억 년 전에 생긴 암석이냐 요런 거 알아볼 수 있는 건 할 거예요. 근데 사실 미리 선생님이 말해주면 아까 상대 연령 같은 경우에는 주로 퇴적층으로 했죠. 퇴적층. 아니 물론 뭐 화성암도 있었긴 한데 절대 연령 같은 경우는 퇴적암에 적용하기가 좀 힘들어요. 뒤에 나올 건데 일단은 화성암에 주로 쓰이는 방법이라는 거 미리 알아두면 좋고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방사성 동위 원소를 분석하면 돼요. 그럼 방사성 동위 원소 이게 또 뭐냐? 사실 이제 지구과학 시간이라 화학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방사성 동위원소, 일단 동위원소라는 게 뭔지 여러분이 좀 알면 좋은데, 동위원소가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질소 알아요? 질소가 몇 번이죠? 질소가 7번이에요. 7번. 7번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가운데 그 양성자 플러스가 7개 있다는 얘기죠. 플러스가 양성자가 하여튼 7개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양성자가 7개 있고, 중성자도 보통은 양성자 개수랑 똑같이 있거든요. 7개가 있어요. 중성자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럼 산소 같은 경우에는 5잖아요. 이게 8번인데 8번, 이거는 이제 양성자 8개 있고 중성자도 8개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간혹 가다가 산소가 그럼 중성자가 8개여야 되는데 중성자가 뭐 10개 이런 애들도 있어요. 중성자가 뭐 9개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원자 번호가 뭐 예를 들어서 8번이다 하면 양성자, 중성자가 8개 있어야 되는데, 양성자만 8개고 중성자가 개수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위원소라고 해요. 동위원소. 대표적으로 이제 뭐 지구과학 시간에 이거 시험 문제로 자세하게는 안 나오겠죠. 그래도 여러분 알면 좋으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수소 같은 경우에 양성자 하나의 주위에 전자 돌고 있고 이런 형태거든요. 수소 1번이라. 수소가 요 양성자 말고 중성자가 하나 더 있는 경우가 있고, 중성자 2개 막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런 거를 같은 수소인데 중성자 개수만 다르잖아요.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그런 원소를 우리가 동위원소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해가지고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는 동위원소가 있어요.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안 할 거고요. 그 자연계에 이게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물질이 있어요.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이게 동위원소가 사실 불안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정하게 바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실에 다리 아프게 계속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요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서로 안정해지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안정한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안정하게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방사성 붕괴라고 해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라고 말합니다. 붕괴. 이게 바뀌는 과정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라늄이 납으로 바뀌는 게 있어요. 우라늄이 이제 여기 238이라는 건 이제 원자량을 말하는 건데 요게 238이면 불안정한 거거든요. 아무튼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중성자 개수가 막 많다 보니까 불안정한 건데 안정한 납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바뀌면서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게 됩니다. 방사성 물질을. 아무튼 요 붕괴.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그 불안정한 애를 뭐라고 하냐면 모원소라고 하고요. 얘가 이제 안정한 애로 바뀌잖아요. 그거를 자원소 이렇게 말해요. 아들 자자 써서.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너무 남성 위주 아니냐. 그리고 자원소라는 말 말고 딸원소라는 말도 많이 쓰니까 어떤 책마다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알아두세요. 모원소. 어미모자 써서. 모원소가 자원소로 바뀐다고요. 됐죠? 모원소.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라늄이 모원소고 납이 자원소. 다른 말로 딸원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써져 있죠. 모원소 우라늄이 딸원소인 납으로 붕괴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됐죠? 그럼 우리가 절대연령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면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보면은 우라늄이 점점 납으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암석을 봤는데 우라늄만 엄청나게 많고 납은 별로 없어요. 납은 뭐 한두 개 있고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떤 암석은 보니까 우라늄이 거의 없고 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납만 엄청나게 많네? 납만? 자, 우라늄이 엄청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별로 안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 안 된 어린 암석이라는 얘기고, 그쵸? 그럼 만약에 납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는 우라늄이 납으로 다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죠. 이건 굉장히 오래된 암석이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얼마나 방사성 붕괴가 일어났냐의 정도를 가지고 나이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여러분이 간단하게 직접 해볼 거예요. 알면은 쉬운데 모르면 어려운 거니까 알면 되게 쉽거든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같이. 자, 맨 처음에 암석이 생성되었을 때는 이게 U가 우라늄이에요. U가 우라늄. 그리고 여기 이제 PB가 납이에요. 자, 우라늄, 암석이 막 생겼을 때는 우라늄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거의 영살이에요. 영살. 영살인데 이제 10억 년 후에는 뭐 이렇게 반이 바뀌었다. 20억 년 후에는 또 반이 바뀌었다. 점점점 납으로 막 바뀌는 거야. 우라늄이 납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자원소가 많아지고 있는 거죠. 납의 개수가 많아지고 있는 건데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반감기라는 걸 알아요. 반감기. 반감기가 뭐냐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라늄이 뭐 1000개 있었다고 해봐요. 1000개. 예를 들어서 우라늄이 1000개 있었어요. 근데 얘가 반감기가 얼마냐면요. 10억 년이라고 해봅시다. 10억 년.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게 10억 년 뒤에는 얘가 500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000개에서 500개로 주는데 걸리는 시간. 우라늄이 그러니까 모원소가 50% 그러니까 반타작으로 주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반감기, 반으로 감소되는 기간 해갖고 반감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라늄의 반감기가 뭐 실제로는 10억 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10억 년이라고 한다면 10억 년 후에 500개 되고 그리고 또 10억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250개가 돼요. 이렇게 반씩 줄어요. 그 다음 또 10억 년이 지나면 또 그것의 반인 125개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0억 년마다 500개씩 주는 게 아니고 일정한 비율로 주는 게 아니고 일정한 비율로 주는 거죠. 일정한 개수로 주는 게 아니고 반씩 준다고요. 반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0억 년 지날 때마다 500개 주는 게 아니고 10억 년 지날 때마다 50%, 또 50%, 1000개였다가 500개 되고 500개에서 250개, 250개에서 125개 이렇게 반씩 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반감기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암석이 생성될 때 모원소밖에 없었는데 1 반감기 지나면은 모원소가 얼마 남아요? 모원소가 50% 남죠? 50%? 다른 말로 하면 2분의 1.
그 다음에 또 이 반감기 한 번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모원소가 몇 프로 나와요? 25% 남는 거예요. 또 반 돼갖고, 그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4분의 1인 거죠? 이런 식으로 반씩 계속 줄어 나간다는 거예요. 자, 반감기. 이렇게 쭉쭉쭉 준다는 얘기예요. 반씩 계속. 반으로 주는 기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한다. 이렇게 2분의 1로 주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 반감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감기가 이 원소마다 다 달라요.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원소의 반감기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죠? 어떤 원소의 반감기를 요 표에 이게 나와 있듯이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암석을 관찰을 했을 때 모원소와 자원소의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따져보면 정확한 나이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요렇게 이제 이게 줄어드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줄어드는 게 요게 바로 모원소죠. 모원소. 이렇게 모원소가 줄어듦과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애는 뭐겠죠? 뭐겠어요? 자원소예요. 자원소. 자원소. 다른 말로 딸원소. 됐죠? 이렇게 자원소가 늘어나고 모원소가 줄어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봅시다. 반감기가 이게 얼마인지 봐봐요. 지금 여기 보면 10의 6승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제 100만 년인데, 자, 요 원소의 반감기가 얼마인지 볼게요. 지금 맨 처음에 80%만큼 있었으니까 얘가 반타작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모원소가 80% 있었는데, 자, 반타작 되는데 40으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입니까? 200만 년. 요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반되면, 그러니까 200만 년 또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20만큼 되겠죠. 20만큼. 또 반 지나면 이렇게 점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반감기 한 번 지날 때마다 반씩 주는 거라고. 반씩. 됐죠? 반. 왜 선생님이 그 예를 들어서 예시로 드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반에 100명이 있다고 해봐요. 한 반에 100명이 있었다. 한 반에 100명이 있었는데 어떤 노래를 틀어줘요. 선생님이 감미로운 노래를 막 틀어주는데 그거 반감기가 5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잠깐 밖에 5분 동안 나갔다가 들어오면 여러분은 50명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를 틀어두고 10분 있다가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 몇 명이 자고 있는 거죠? 몇 명이? 75명이. 그러니까 25명만 남아있는 거죠. 안 자고 있는 사람이 맨 처음에 50명 남아있었는데 10분 뒤면 25명. 15분 뒤면 그거의 또 반인 12.5명. 이런 식으로 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해요. 원리는 간단하다. 그래서 이제 모원소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오래된 암석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문제 풀 때 요걸 아셔야 돼요. 모원소의 양이 50%다. 그럼 반감기 한 번 지났다는 얘기죠. 이거를 50%라고 근데 시험 문제 안 나오고 2분의 1이라고 나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모원소랑 자원소가 1대1씩 있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반감기 2번 지났다. 반감기 2번 지났으면 25% 남아있는 거죠. 모원소가. 다른 말로 하면 4분의 1 남아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요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1대3. 그러니까 모원소와 자원소가 1대3 남아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2.5%가 다른 말로 하면 8분의 1인 거고 16분의 1, 32분의 1. 요게 이렇게 몇 대 몇, 모원소 대 자원소가 몇 대 몇 남아있다. 요렇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둬야 돼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죠. 이거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원소와의 자원소가 1대3이란 얘기는 얘네 둘 더하면 4잖아요. 4분의 1이란 얘기예요. 1. 그죠? 얘네들은 모원소가 1일 때 자원소가 7이란 얘기도 모원소가 몇 분의 몇이란 얘기예요? 두 개 더해봐요. 8이죠. 8분의 1만큼 있다는 얘기고 이것도 두 개 더하면 16분의 모원소가 얼마? 1. 그죠? 이거는 32분의 모원소가 얼마? 1. 이렇게 똑같이 그냥 두 개 더해가지고 그거 분의 1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 헷갈릴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이 복습을 해주면 이게 반씩 주는 게 뭐라고요? 반감기. 자, 방사성 동위원소 불안정한 애가 안정한 애로 변하는 과정인데 불안정한 애를 모원소, 안정하게 변한 애를 자원소 또는 딸원소라고 하는데 모원소가 자원소로 변하는데 반 정도가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한다. 그래서
반감기와 그 모원소와 자원소가 얼만큼 암석에 남아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절대 연령을 추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연습을 한번 시켜줄게요. 연습을. 자, 예를 들어서 반감기가 1억 년인 원소가 있어요. A에서 B로 바뀌어요. 이게 모원소고 이게 자원소죠. 붕괴하는 거예요. 자, A의 반감기가 1억 년인데 만약 어떤 암석을 봤는데 A가 처음 양의 4분의 1만큼 남아 있었어요. 그럼 이 암석의 나이는 얼마인가요? 그렇죠. 잘 봐요. 4분의 1이란 얘기는 반감기 2번 거쳤다는 얘기죠. 2분의 1 됐다가 4분의 1 됐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 암석의 나이는 2억 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문제 낼게요. C가 D로 바뀌어요. 근데 이 C의 반감기가 얼마냐면요. 반감기가 3억 년이에요. 3억 년. 자, 근데 어떤 암석을 봤는데 C가 8분의 1 남아 있었다. 자, 그러면은 이 암석의 나이는 얼마일까요? 반감기를 몇 번 거쳤나를 알아야 돼요. 2분의 1이었다가 그 다음에 4분의 1이었다가 8분의 1 됐으니까 1, 2, 3, 3번 거쳤죠. 그쵸? 자, 그래서 3 곱하기 3 해가지고 9억 년이에요. 나이. 요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 마지막 문제 낼게요. 마지막 문제. 한번 맞춰보세요. 자, 다시. 세모가 네모로 바뀌어요. 붕괴하는데 요 세모의 반감기가 얼마냐면요. 5천만 년이에요. 5천만 년. 근데 어떤 암석을 봤는데 세모랑 네모의 비율이 1대 3이었어요. 자, 그럼 이 암석의 나이는 얼마예요? 자, 봐봐요. 세모랑 네모가 1대 3이라는 얘기는 세모가 몇 분의 1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 더하면 된댔죠? 세모가 4분의 1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반감기 몇 번 거친 거야? 한 번, 2번 거쳤죠. 그러니까 5천만 년에 2배 하면 얼마예요? 1억 년. 요 암석의 나이는 1억 년.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냥 반감기가 얼마인지 알았고 자원소, 모원소가 얼만큼 있는지만 알면 금방 한다는 얘기죠. 반감기 몇 번 거쳤나만 알면 여러분이 나이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보세요. 아주 찝찝하니까 문제 한 번만 더 낼게요. 문제 한 번만. 자, 다시. 자, F가 Z로 바뀐다. 근데 F의 반감기가 얼마냐면요. 4천만 년이에요. 4천만 년. 됐죠? 근데 어떤 암석을 봤는데 F가 얼만큼 남아 있었냐면 16분의 1 남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암석의 나이는 얼마일까요? 16분의 1이라는 거야. 자, 반감기 4천만 년이고 16분의 1 남아 있다고 하면 몇 번 거친 거야? 하나, 둘, 셋, 4번 거친 거죠, 반감기. 자, 그러면은 반감기 한 번당 4천만 년이니까 반감기가 4번 거쳤으니까 4, 4, 16, 1억 6천만 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연습해보세요. 근데 주의할 점, 여기 요 몇 대 몇으로 나올 때 좀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해라. 자, 그리고 이제 암석의 나이는요. 자,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할 텐데 주로 화성암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 방사성 원소 붕괴 요걸로 따지는 건요. 그래서 화성암은 애초에 그게 마그마가 굳어질 때 그때는 모원소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성된 시기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변성암 같은 경우에는 변성된 시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되게 과정이 복잡해서 이게 화성암에 주로 많이 쓰인다는 거. 퇴적암 같은 경우는 절대 연령 측정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 시기에 퇴적물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얘는 그냥 얘는 마그마가 굳어져서 딱 생겼을 때는 모원소밖에 없단 말이에요. 모원소밖에 없는데 얘들이 점점 뭐로 바뀌어요? 자원소로 바뀌니까 얼만큼 바뀌었냐 해갖고 따져서 얘 나이 얼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 변성암만 가도 좀 어렵다고요. 얘는 생성된 시기는 알기 힘들고 언제 변성됐나 그거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퇴적암 같은 거 봐요. 예를 들어서 요 자갈이랑 나이가 다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퇴적암이 뭐예요? 이게 돌멩이 두 개가 있을 때 여기서 모래나 자갈 이런 게 똑 떨어져 내려와서 다른 데서 물 따라 바람 따라 어디 움푹 들어간데 이렇게 쌓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쌓여서 만들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얘가 1억 년 된 암석이고 얘가 5억 년 된 암석인데 1억 년 된 암석에서 돌멩이가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쌓였어요. 근데 5억 년 된 암석에서 돌멩이가 물 타고 이렇게 떨어져서 쌓였어요.
그러면 얘는 1억 살이고 얘는 5억 살인 거잖아요. 그럼 이 퇴적암은 사실 나이가 애매한 거죠. 이 퇴적암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퇴적암에서는 상대 연령을 많이 써요. 상대 연령. 그냥 뭐가 더 먼저 생겼냐 요렇게 따지는 게 정확한 거지, 절대 연령을 측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여기 있는 알갱이 하나하나가 나이가 다 다를 뿐더러 얘가 언제 퇴적돼서 언제 만들어졌는지 추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요거 꼭 알아두세요. 절대 연령 측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퇴적암은 어려워요. 됐죠? 자,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또 선택할 때 주의점이 있는데, 반감기가 적절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감기가 너무 길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모원소가 자원소로 바뀌어야 되는데 거의 뭐 예를 들어 반감기가 막 60억 년 이렇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뭐 60억 년에 반 바뀌는 건데 이거는 뭐 거의 잘 안 바뀌겠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추정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반감기가 너무 짧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계속 바뀌다가 싹 다 자원소만 남아요. 그냥 전부 모원소가 없고 자원소만 남아버리면 얘가 언제 자원소로 다 바뀌었는지 알 게 뭡니까?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그러니까 이게 방사성 동위원소를 선택할 때는 반감기가 적절한 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주로 오래된 암석 있죠. 막 오래된 거는 좀 반감기가 긴 원소를 선택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오래된 암석이야 뭐 반감기 긴 거 선택해도 되니까. 대표적으로 우라늄, 토륨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오래되지 않은 암석,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된 애들, 얘네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뭐 암석의 나이가 1억 년인데 여기서 나 반감기 측정해야지, 나이 측정해야지 하면서 반감기가 뭐 45억인 이런 뭐 우라늄 같은 거를 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얼마 안 바뀌었을 테니까 측정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원소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오래되지 않은 암석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짧은 원소, 이거 탄소 같은 거 쓴다는 거예요. 탄소 같은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뭐 이 적절한 걸 선택해야 된다. 이 우라늄이랑 탄소는 꼭 알아두세요. 특히 이 탄소 같은 경우는요, 그 짧은 나이의 암석을 측정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탄소 동위원소 측정법이라고 있어요. 탄소 동위원소. 탄소 동위원소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나이가 적은 암석이나 이런 것들을 나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원소입니다. 탄소. 특히 이제 이 벽시거든요. 이게 벽시 뭐 화석이라면 화석인데 요 벽시 같은 거는 사실 사람들이 재배해가지고 이제 생긴 거니까 이렇게 막 엄청 오래된 게 아니란 말이죠. 막 몇 억 년 되고 몇십억 년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끼케야 만 몇천 년 전, 뭐 만 년 전 이럴 때인데 요런 거 이제 탄소 동위원소를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탄소 같은 거. 아까 막 1억 살 넘고 이런 거는 우라늄을 쓰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 벽시 같은 게, 요 벽시가 지금 충북의 소롤이라는 곳에 이제 구석기 시대 유적지에 나온 벽시거든요. 근데 요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또 나이를 알 수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벼의 기원이 원래 중국인 줄 알았는데 나이를 알아보니까 얘가 13,000년에서 15,000년 전,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벽시 화석이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그 나이 13,000년 됐다, 이걸 어떻게 알았다고요? 탄소 동위원소 분석법을 알아낸 거예요. 그렇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절대 연령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봤고요. 오늘의 한마디 또 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50%, 25%, 12.5%,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대 1, 1대 3, 1대 7. 반감기 몇 번 거쳤는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실수하지 말자.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